1분보다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계를 보면요. 우리는 몇 시 몇 분이라고 정확하게 현재 시각을 읽어줄 수 있죠. 그런데 바늘이 있는 이 시계가 아니라 디지털 시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읽어줘요? 10시 15분, 그죠? 아니, 그런데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로 시, 분인데 그 뒤에 또 있다라는 건 우리 지금 배울 초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늘이 있는 시계를 봤을 때는요. 보통 긴 바늘과 짧은 바늘 두 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초바늘, 얇고 긴 바늘까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계 보세요. 짧은 바늘 있죠. 보통 이제 시를 가리키는 시침이고요. 긴 바늘 있죠. 분을 가리키는 분침인데 얘네 두 개 말고 아주 얇아요. 그리고 길어요. 이 바늘의 이름을 우리 초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자, 1초는 어떤지 아세요? 째깍 이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한 바퀴라면 눈금이 몇 칸이에요? 작은 눈금이 60칸이니까 한 칸에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래서 6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0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초바늘 작은 눈금 한 칸은 바로 1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초는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이기도 해요. 째깍?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이제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자려고 누우면 조용하면요. 이 시계에서 이 초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죠? TV에서 뭐 들어본 적 아니면 혹시 방에 있는 시계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록을 다툴 때는 막 그 초 단위로 굉장히 1, 2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어느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좋아요. 우리 초바늘이 눈금 한 칸을 지났을 때 1초다. 그럼 이제 시계의 긴 바늘과 초바늘 한번 함께 볼게요. 시계의 초바늘이 한 바퀴를 돌다면 60초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 바늘은 바로 1분. 작은 눈금 한 칸을 움직입니다. 시계를 잘 관찰해 보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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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그래서 한 바퀴 막 부지런히 돌잖아요. 그러면은 분침, 그러니까 긴 바늘은 째깍 이렇게 하나 움직여요. 지금 관찰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긴 바늘은 3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초바늘이 지금 여기에서 째깍, 째깍, 째깍. 자, 부지런하게 30칸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30초가 지났으니까 10시 15분 30초. 한 번 더 30초만큼 돌아서 한 바퀴를 다 돌면요. 이제는 10시 15분 60초가 아니라 바로 1분이 지났으니까 10시 16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시 15분 1초, 10시 15분 2초, 10시 15분 3초 갔다가 10시 15분 30초 쭉 가다가 10시 15분 59초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10시 15분 60초가 아니라 10시 16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긴 바늘이 한 칸 딸깍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요. 긴 바늘이 10일을 가리키면 우리가 몇 시라고 읽잖아요. 그렇듯 초바늘이 10일을 가리키면 몇 시 몇 분이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자, 긴 바늘 작은 눈금 한 칸은 1분입니다. 그때 초바늘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래서 단위가 다른 초바늘이 사실 시계를 보면 가장 바쁘게 막 째깍째깍째깍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짧은 바늘이죠. 그래서 60초가 지나면 이제 1분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이제 시각을 정확하게 몇 초까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계를 보세요. 짧은 바늘은 7과 8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7시. 긴 바늘은 숫자 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45분. 그런데 초바늘이요. 숫자 1을 가리키고 있으면 작은 눈금 5칸이 지난 거니까 5초가 흐른 거죠. 따라서 7시 45분 5초라고 정확하게 이제 초 단위까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중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펴세요 라고 했어요. 째깍. 자,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짧다면 짧죠? 박수 한번 치기, 운동장 한 바퀴 돌기, 눈 한 번 깜빡이기. 우리 친구들 1초 동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박수 한번 칠 수 있죠. 운동장 한 바퀴를 아니 내가 막 초능력자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박수치기랑 눈 한 번 깜빡하기도 어때요? 그렇죠.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번하고 3번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네요. 시간은 어떻게 더할까요? 우리 친구들 시간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몇 시 몇 분을 계산할 때 같은 단위끼리 더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자, 각 단위에 맞춰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라도 단위에 따라 다른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자, 60초는 1분이고 60분은 1시간임을 이용하여 받아올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연필 잡고 많이 연습해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하고 계산해 볼까요? 자, 받아올림이 없는 시간의 덧셈과 있는 시간의 덧셈 해볼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 31분 22초 더하기 24분 9초를 계산할 때 분, 초 순서대로 이렇게 세로에 같은 단위끼리 맞추어 써준 다음에 초끼리 계산하면 22 더하기 9니까 31초, 분끼리 더하면 31 더하기 24, 55분입니다. 그래서 55분 31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시 10분 10초에서 5분 24초가 지나면 그때 시각이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되느냐라는 거. 우리 2시 10분 10초에서 분끼리 초끼리 맞춰야 되니까 5분 24초 쓰면요. 34초 15분 2시. 그래서 2시 15분 34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받아올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11분 40초 더하기 6분 50초. 자, 시계 맞춰 쓰고요. 세로셈으로. 40초하고 50초를 더하면 90초예요. 그리고 11분하고 6분을 더하면 17분인데 우리가 17분 90초라고 말하지 않죠. 60초 또는 60초보다 넘으면 받아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60초를 우리 분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17분은 1분이 더해져서 18분, 90초에서는 60초 줬으니까 빼서 30초, 그래서 18분 30초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2시 25분 36초에서 5시간 55분 21초가 지나면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될까라는 것도 덧셈. 단위 맞춰주고 초끼리, 분끼리, 시끼리 더해줍니다. 근데 57초는 우리 60초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57초로 표현하면 되겠고 80분은 60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넘겨서 8시 그리고 80에서 60 빼면 20, 8시 20분 57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시간의 덧셈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도 계산.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14분 55초에서 36분 9초를 더할 겁니다. 55 더하기 9를 계산하면 64초. 14 더하기 36 계산하면 얼마예요? 50분이에요. 64초는 60보다 크기 때문에 60을 넘깁니다. 그럼 50분에서 1분을 더한 51분에다가 64에서 60을 빼면 4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55초에서 9초를 더하면 60초가 넘으므로 60초를 1분으로 받아올림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간은 어떻게 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덧셈을 할 수 있다면 뺄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에 맞춰 세로셈으로 나타내주고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끼리 계산해요. 만약 뺄 수 없을 때는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을 이용하여 받아내림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해보죠. 자,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나눠서 계산해 볼게요. 먼저 10분 40초에서 6분 14초를 뺄 때,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같은 단위 분, 초끼리 맞춰 쓰고 40 빼기 14는 26, 10 빼기 6은 4. 아, 그래서 4분 26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1시 12분 20초에서 21시는 우리 오후 9시를 말하죠. 그래서 5시 3분 15초를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뺄 때는 20 빼기 15는 5,
12 빼기 3은 9, 21 빼기 5는 16, 16시간 9분 5초다. 바로 우리 친구들 시각과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이 오전 5시 3분 15초에서 오후 21시 12분 20초까지 얼마나 지났나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뺄셈을 계산해야 되겠고, 그때 이 결과는 시각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다라는 것도 이제 잊지 마세요. 자,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 10분 30초에서 6분 40초를 뺄 때 어머! 초끼리 뺄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1분만 주세요. 그래. 내가 너 1분 줄게. 그럼 9분이 되고 60초 받아서 90초에서 40초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50초. 9 빼기 6을 하면 3인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받아내림 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게 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짠 선 긋고 작게 꼭 써줘야 돼요. 아셨죠? 이거 선생님의 약속입니다. 진짜 많이 실수. 선생님 저는 이제 실수 안 할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에이 그래도요 막상 계산하다 보면 실수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는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번에는 10시 15분 45초에서 8시간 20분 15초를 빼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이 10시 15분 45초인데 8시간 20분 12초 전은 몇 시 몇 분 몇 초였을까라는 걸 계산할 때 지금 시각으로부터 몇 시간 전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뺄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단위끼리 써주고 45에서 15를 빼면 33. 어머, 15에서 20 못 빼네? 나 1시간만 주세요. 그래 줄게. 이런 표시 꼭 해주자고 선생님과 약속했죠. 60분 받으면 75에서 20을 빼서 55, 9 빼기 8은 1. 그래서 1시 55분 33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연습.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57분 30초에서 42분 50초를 빼볼 거예요. 아니 근데 30초에서 50초를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분한테 하나 빌려야 돼요. 57분에서 1분이면 60초니까 60초를 받아내림하면 57분은 이제 56분이 됩니다. 그러면 90에서 50을 빼면 40, 56에서 42를 빼볼까요? 6 빼기 2는 4, 5 빼기 4는 1, 그래서 14분 40초로 계산할 수 있겠죠?